네, 자리에 앉으세요. 축구 안 봤죠? 네, 자느라고 뭐 새벽기도 다녀야 되는데 축구를 어떻게 보나? 네, 시끄러워서 그 부분만 깼나요? 네, 저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후반전 뒤부터 조금 봤어요. 결과를 말하면 놀랍죠. 결과는 2대0으로 이겼어요. 세상에. 피파 랭킹 세계 1위가 독일인데 세계 1위하고 57위랑 붙어가지고 2대0으로 이겼다니까. 대파했어요, 대파. 아마 그 경기하기 전에 대파전을 크게 많이 먹고 이제 경기해가지고 대파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 저는 보면서 이렇게 후반전 보면서 이게 참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7대3으로 그 골 점유율이 70% 대 30%니까 20몇 프로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골 점유율이. 우리는 골 잡고 있을 때가 별로 없었고 다 독일이 잡았는데 골키퍼가 넘겨주면 다시 골대로 돌아오고 다시 골대로 돌아오고 계속 골대로 돌아오는데 독일이 골을 못 넣더라고. 결국에는 90분 동안 계속 골대 앞에서 계속 했는데 못 넣고 나중에는 골키퍼까지 앞에 나와가지고 결국은 골키퍼가 그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한 골을 줬어요. 손흥민이 정말 고생이 많더라고. 손흥민 같은 선수가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손흥민이 전방에서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했으면 골이 여러 개 나왔을 텐데 혼자 하니까 그 앞에서 골대까지 못 가고 그 박스 밖에서 자꾸 슛하고 해도 잘 안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요.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도 혼자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그 세계적인 선수가 나타났어요. 세계적인 선수는 우리나라 골키퍼였어요. 이거 저거 다 막았어요. 뭐 오는 거 다 막았어요. 그냥. 정말 대단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노력하다 보면 정말 불하기 잡는 심정으로 하다 보면 그 추가 시간에서 2골 다 넣은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실력으로 넣은 게 아니고 코너킥을 했는데 이제 상대방 선수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잘못돼서 우리 앞으로 온 거야 이제. 그래서 걔가 넣어가지고 이제 넣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동양 선수라 그런가 심판들은 항상 또 독일 편을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정확한 골이었는데 옵사이드라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1대0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 옵사이드래 해가지고 경기 진행하다가 VAR 비디오 판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골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손흥민이 이제 골키퍼 없을 때 아주 쉽게 골키퍼 나와가지고 없을 때 넣었어요. 비록 16강은 이제 진출하지 못했지만 16강 진출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국민들한테 선사한 것 같아요. 자, 사랑과 마음. 어제 조금 했었죠. 누구든지 몸으로 나쁜 행위를 짓고 입으로 나쁜 말을 짓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지으면 그 사람은 비록 자신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미워하는 자다. 그렇죠.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기를 학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부부 간에, 자식 간에 관계하는 법, 사랑하는 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누구나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거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도 다 가족을 소중히 여겨요.
근데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이성을 사랑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건 사랑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을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결국 행은 미워하는 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식을 사랑하는데 왜 때리냐고. 자식을 사랑하는데 왜 야단치고 막 이렇게 차별하고 그러냐고요. 뭐 키워야 된다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는 하지만 꼭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사랑한다면서 왜 배우자에게 짜증내고 배우자 말은 안 듣고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그러냐고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미워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죠? 누구든지 몸으로 좋은 행위를 짓고 입으로 좋은 말을 짓고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지으면 그 사람은 비록 자신을 미워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다. 내가 맑고 깨끗한 좋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 나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라고 해도 자기를 정말 좋아하는 자다. 나를 정말 사랑하려면 좋은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면 이런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법이죠. 누구든지 몸으로 나쁜 행위를 짓고 입으로 나쁜 말을 짓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지면 그 사람은 비록 자신을 상병으로 보호하고 마병으로 보호하고 전차병으로 보호하고 보병으로 보호하고 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거다. 상병이라는 건 이제 코끼리 군대예요. 마병은 이제 기마병이고요. 코끼리 군대하고 기마병하고 전차병과 보병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나쁜 말과 행동과 행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러한 보호는 밖의 것이고 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몸으로 좋은 행위를 짓고 입으로 좋은 말을 짓고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지으면 그 사람은 비록 자신을 상병으로 코끼리 병사로 보호하지 않고 또 기마병으로 보호하지 않고 전차병으로 보호하지 않고 보병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하는 거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하는 것도 역시 좋은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러한 보호는 안의 것이고 밖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교는 내면을 더 중요시 여겨요. 아무리 밖에 꽁꽁 보디가드를 많이 데려내도 스스로 마음이 삿되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주변에 보디가드가 없어도 스스로 마음이 정당하면 그러면 이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돈을 많이 들여서 집을 아무리 거대하게 짓고 거기에 그 많은 경비가 있게 한들 내 마음이 불편하면 공정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그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고 초가상간에 살아도 내 마음 하나 밝으면 그러면 이제 그 초가상간이 곧 성벽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 축구 대표팀이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력이 부족할까?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이제 선수도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왜 많이 배출되지 못할까?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적폐가 너무 심하게 쌓여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스포츠계, 축구계
축구 선수를 하나 키우려면, 여러분 아들을 축구 선수로 하려면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죠? 가난하면 힘들어. 일단은 가진 게 없으면 아들 축구 선수로 만드는 게 되게 힘들죠. 또 시간이 없으면 또 축구 선수 만들기 힘들어요.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 연습할 때도 쫓아다니고, 그 경기할 때도 쫓아다니고, 자꾸 쫓아다녀서 얼굴 보여주고, 또 코치나 감독한테 밥도 사주고, 봉투도 한 번씩 주고, 그래야지 이제 그 코치나 감독이 경기에 내보내고, 그 중용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적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실력보다는 공에 대한 실력보다는 재물에 대한 인력,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실력이 더 좋은 사람이 아이들이 더 잘 되고 뽑혀 나가는데, 그런 걸 옆에서 보는 아이들이 과연 양심이 제대로 서 있겠나 싶어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내가 정말 정의로우려면 부모님한테도 받아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정의로워야지 아이도 당연히 이렇게 멋지게 정의롭게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벌써 촌지 써가면서 밥 사가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본 아이가 정의로운 마음이 잘 안 일어나죠. 이 축구나 이런 스포츠 같은 거는 그야말로 순간적인 어떤 폭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순간적인 폭발력은 원력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굴곡이 있거나 이제 뭔가 사행심이 있거나 이러면 하다가 지치면 포기하거나 안 해버리거나 이런데, 불굴의 정신을 가지려면 공명정대함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보는 스포츠 선수가 그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나라는 거죠. 그것이 부모님과 코치 감독뿐만 아니라 또 감독과 감독, 또 선후배 이런 사이, 또 대한축구협회라든지 빙상연맹이라든지 이렇게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 또 가면 서로 그런 관계들이 쌓여 있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도 장현수 선수가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올라간 사람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난무하거든요. 실력으로 올라간 거 맞아, 얘가? 실력으로 국대된 거 맞아? 그게 아니고 누구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 거라고 자꾸 추측하는데 또 헛발질을 몇 번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온 국민의 비난을 혼자 다 받았어. 혼자. 감독하고 둘이서 다 받았어요. 그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진실이 아니라면 정말 국민들이 인격살인 하는 거랑 똑같이, 지난번 겨울에 동계 스포츠에서도 그 여자애들 서로 했던 문제, 그 여자 아가씨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국민들한테 몰아내야 된다고, 없애야 된다고 청와대 청원까지 한 30만 명 막 받고 막 그랬었는데, 역시 그 선수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적폐가 곳곳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명정대한, 그러니까 공공성을 중시 여기려는 이런 정의로움이 사회 밑바탕에 쌓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유교주의라는 게, 유교주의 폐해가 그런 거죠. 유교주의가 이제 나이 가지고 이제 서열을 정하고, 선후배로 서열을 정해서 실력하고 관계없이 선배면 후배에게 명령할 수 있고, 충효 사상이 굉장히 좋은 사상이긴 하지만 충효 사상이 변질되면서 상하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부모님이 아들, 딸들을 강압적으로 키우게 되는, 또 선배가 후배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돼 왔었던 거죠. 이런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 체육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모든 면에서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우리 사회가 그나마 이제 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민주적인 생각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당선이 됐다니까 그건 참 다행이에요. 그렇다고 보수적인 기본적인 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당선이 많이 됐다라는 건 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참 우리는 정말 실력을 갖춘,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이렇게 공명정대하면, 정의로우면 거기에서 열정이 솟아나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 불굴의 의지가 생겨서 더 어떤 것이든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거대한 중국, 16억의 인구의 중국인들, 그들보다 우리가 축구를 더 잘하는 거는 거기엔 더 쌓여 있다라는 것이죠, 적폐가. 그러니 인재 등용을 하려고 해도, 인재를 기르려고 해도 인재가 잘 길러지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좀 낫다고 해서 우리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곧 있으면 중국에 추월당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추월당하는 이유를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공명정대함이, 정의로움이 그 사회 곳곳에 퍼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생기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의롭다면 우리나라도 비약적으로 많이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악법을 멀리 여의고 선법을 널리 짓도록 몸을 단속하는 것은 훌륭하며, 입을 단속하는 것은 훌륭하며, 마음을 단속하는 것은 훌륭하며, 모든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것은 훌륭하도다. 모든 감각 대문을 단속하여 단속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자, 그 사람을 일러 자신을 보호하는 자라 하느니라.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는 자, 이것은 몸과 말과 뜻을 올바르게 깨끗하게 하는 자라고 했는데, 또 다른 말로 몸과 말과 뜻을 잘 단속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단속이라는 말이 너무 과중되면, 절제가 이제 너무 심하면 금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제일 좋은 거다라고, 그 무건을 이제 제일 중시 여기는 것도 단속해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 강하게 가지니까 아예 말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몸과 말과 뜻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원결이 있으면 풀고, 상대방이 우울해 있으면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상대방이 또 너무 왈가닥하게 너무 들떠 있으면 역시 대화로서, 말로써 상대방을 조용히 고요하게 이렇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말을 또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말이 함부로 막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제일 실수를 많이 할 때, 내가 기고만장할 때 상대방이 기분 상하게 하는 말들을 한 번씩 해요. 나는 기분 좋아서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난 그냥 하는 말인데 상대방은 내 말을 듣고 뭐 굉장히 화가 나 있어서 자칫하다가는 그 사람이 이제 몽둥이 들고 올라와서 이제 막 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기분 좋을 때도 오히려 내가 크게 실수해서 상대방에게 큰 아픔을 줄 수도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럴 때 정말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우울할 때도 단속을 해야 되겠죠. 우울하고 화가 날 때는 말하면 그런 말을 하니까 기분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래 싸움의 원인이 되죠. 또 내가 기쁠 때는 또 오버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또 상대방은 무시받았다고 이제 또 서로 싸움의 원인이 되고, 너무 이렇게 기분 좋을 때도, 너무 나쁠 때도, 단속을 잘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묵언이 많이 필요하겠죠.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고, 우리 사찰에도 이제 그런 것이 많아요. 우리 사찰의 스님들이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스승 또는 주지스님 아니면 수행자 이런 분이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런 분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도 이렇게 보면 선후배 간에 이런 것이 너무 강해요. 또 이렇게 사찰에 절에 해인사나 통두사 들어가서 교육받는 것이 너무 강압적인 교육을 받아요. 자유민주적인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군대식의 그런 강압적인 교육을 받아요. 그것이 또 이제 그 앞전 세대의 스님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계율 문화가 이렇게 잘 전승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압적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게 몇 시간을 설명해야지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제도도 우리 뭐 이렇게 종단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것에 대한 보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왜 스님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스님들이 무슨 한 말씀 서로 모여가지고 뭐 성명서 발표하고 가서 최소한 농성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출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어요. 출가해서 지금까지 순종하는 것만 교육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옳은 말씀을 잘 다 듣고 가르치면 따르고 또 순종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쫓겨났어요. 다른 데로 가야 돼.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해야 돼요. 제가 조금 특이한 경우 중에 하나요. 제가 좀 특이한 경우 중에 하나인 것은 제가 강당을 다니지 않았고 승가대학을 다니지 않았고 선방에만 다녔는데 선방에 다니는 것도 내가 제일 늘 막내로 살았기 때문에 어른 스님들이 날 그렇게 제재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별 제재 없이 살았어요, 제가 좀. 맨날 늘 막내니까 뭐 이쁘게 봐주시고 시간만 잘 지키면 뭐 이쁘게 잘 봐주셨어요. 그래서 뭘 좀 내가 오버하더라도 그 어른 스님들은 그냥 해주시고 아래 스님들은 내가 윗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뭐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자유분방하게 살았어요, 나름. 그래서 포교를 이렇게 하는데도 별 눈치 안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또 제도적인 문제도 심각한 게 많이 있어요. 본사 주지 스님이 말사 주지 스님을 발령을 내는 말사 주지 스님을 주지를 하려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요즘에는 주지를 해야 돼. 옛날 같으면 주지 역할이 절 지키는 게 역할이었어요. 옛날 조선시대는 뭐 포교 역할보다도 그냥 재산 관리 정도만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말사 주지를 하려면 포교 능력이 있어야지 말사 주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재산 관리만 해가지고는 말사 주지 그냥 굶어 죽기 딱 맞아요. 그냥 망해요. 그냥 말사가. 포교를 어느 정도 신도 분들을 뭐 관리라고도 표현하는데 신도 관리도 하고 또 이렇게 불법을 전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말사 주지 가서 주지를 해야지 그 사찰이 조금이라도 번성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좀 다 망하거든요. 특히 이제 삼중의 사찰은. 근데 지금 현재의 주지 발령은 본사 주지 스님의 재량권에 달려 있거든요. 본사 주지 스님이 무슨 특별히 어떤 면접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여기 보살님들이 다 스님이라 하면 보살님 신흥사 주지하고, 보살님 백양사 주지하고, 보살님 문수사 주지하고, 보살님 옥천암 주지하고, 보살님 저기 그 주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을 다 꼽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쉽게 그냥 이제 물론 그 절에 임기가 다 돼야 되겠죠. 임기가 다 되면 내가 아는 사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스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 적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좋은 말사는 더 하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뭐 돈을 갖다 바친다라는 이런 말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니까 내가 주지니까 보살님이 와가지고 제가 저 문수사 주지를 하고 싶은데요. 아무나 안 줘. 그거 누구나 주나. 나 내라도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은 제가 좀 얼마 해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해드리면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뭐 비슷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도도 잘못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적폐가 많이 쌓여 있어요. 우리 개개인이라도 뭐 청탁이라든지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우리 자식들한테들은 그 공명정대한 정의로움을 꼭 가르치는 그런 이제 불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